아침밥을 먹으면 살이 덜 찐다? 다이어트 하면서 적게 먹으려고 아침까지 굶었는데 살이 안 빠진다. 지방은 나를 잡고 집중력은 나를 떠난다. 아침을 굶으면 더 뚱뚱해진다는 사실 모르셨나요?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살이 덜 찐다. 플러스 주의력도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몸과 뇌가 건강해지는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매력잇 홍홍입니다.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는 생각으로 아침까지 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이나 아침이 바쁜 학생, 직장인분 등등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 바로 아침밥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간도 없고 귀찮거나 입맛이 없어서 아침밥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대뇌 활동에 큰 지장을 받아 주의력이 감퇴하고 체중도 불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고도 살이 덜 찌게 하고 아침에 뇌 활동도 활발하게 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시청하셔야겠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아침 식사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breakfast, 글자 그대로 공복을 깨뜨린다 라는 말로 하룻밤 동안 긴 시간의 공복기를 식사로 멈춰 대사작용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을 안 먹으면 왜 살이 더 찐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시죠? 네, 그 이유는 저녁 식사 후 밤과 오전 내내 오랜 기간 공복감에 시달리다가 점심을 먹게 되면 폭식하게 될 위험이 있고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 오히려 체중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그래서 대부분 아침 식사보다는 잠을 선택하곤 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침을 먹게 되면 체중 조절, 식욕 억제, 집중력 향상, 심장질환 예방, 뇌출혈 예방,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이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몸이 원하는 에너지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계속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은 간간히 찾아오는 에너지 부족 상태에 대비해서 지방 형태로 들어오는 영양소를 저장해버립니다. 또 아침 식사를 건너뛰게 되면 공복 시간이 늘어나서 과식할 위험이 커지고요. 우리 몸은 하루 중 아침에 소화 과정과 인슐린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아침 식사 때 섭취한 영양분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식욕은 오후, 저녁 식사, 야간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정상일 때 음식물은 위에서 3시간 정도 먹은 뒤 최소 9시간에 걸쳐서 소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음식물이 소장을 거쳐 지나가면서 포만감을 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그로부터 9시간 후에 포만감을 알리는 자극을 이주 신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8시에 식사를 할 경우 오후 5시쯤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든든한 식사를 해줘야 식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탄수화물이 들어간 영양 잡힌 식사를 하면 뇌에 영양소가 공급되어서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의 변화로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공복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여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 배가 고프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내기 쉬운데요. 배가 고플 때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데 이때 피로를 느끼며
쉽게 화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뇌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뇌가 활발히 활동하려면 체온이 적정 수준까지 높아져야 하는데 이 체온 상승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바로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섭취한 음식들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체온을 증가시켜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뇌가 차지하는 무게의 비율은 2%로 낮지만 에너지의 20%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포도당이라는 휘발유가 뇌에 공급될 때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공부나 운동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체온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단백질인데요. 그래서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달걀이나 고기, 생선, 콩류와 같은 단백질이 함유된 균형 잡힌 아침 식단을 먹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단이라고 하면 대단한 식단을 짜서 먹어야 할 것 같지만 간결하면서도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단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침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지방은 적게, 단백질은 적절하게 밥, 빵, 감자, 고구마 같은 복합 당질 함량은 높게,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은 풍부하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복잡해 보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식의 경우는 잡곡밥과 생선구이, 나물, 김치, 탕, 과일이 되고요. 밥이 아닐 경우는 야채 샐러드, 스프, 통밀빵, 달걀 요리, 과일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아침밥을 정말 먹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먹으면 좋은 과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과일은 사과인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주고 영양소가 풍부하고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C가 들어있어 신체 면역력을 올려주어 감기나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유발되는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껍질 안에는 우루솔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우루솔은 섭취 시 체내에 체지방을 분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안토시아닌 성분은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사과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체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가 왜 금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효능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과의 껍질 부분에는 흙, 먼지, 농약이 묻어있을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꼭 꼼꼼하게 씻어 드셔야 합니다. 속이 너무 쓰리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이외에도 공복에 먹으면 좋은 과일은 혈압을 조절해주는 당근즙, 천연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가 있고요.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과일은 귤, 바나나, 요거트가 있습니다. 살을 뺀다고 아침을 굶으셨던 분, 바쁘다고 아침을 거르셨던 여러분, 아침을 먹어야 살도 덜 찌고 뇌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의 아침 식사는 어떠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드실 건지 또는 좋은 식단을 알고 계시거나 실천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아침밥 잘 챙겨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